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 고상철 부동산 공법 체계도 특강에서 이 교재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교재 중에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전체 체계도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뒤쪽에는 말 그대로 체계도 시크릿 교재 자료라고 해서 이 뒷부분은 이제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가 추가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12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달달을 하면 제가 최소한 부동산 체계도 한 바퀴 돌리고 한 두 바퀴 정도 돌리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감이 올 거예요. 감이 오는데 이 6개의 법률이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건데 이 강의는 꼭 기억할 게 초보자가 보시면 안 돼요. 초보자는 안 됩니다. 초보자 안 돼요. 초보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걸 들으시면 따라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좀 덜하니까 기본서 있죠. 기본서 과정을 한 바퀴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하신 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초보자분은 일단 하지 마시고요. 기본서를 그래도 내가 1, 2월 달 과정이나 또는 3, 4월 달 과정에서 공법을 한 바퀴 전체 돈 사람들이 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이 강의는 그래도 1, 2월 달이 지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 말고 내가 이제 한 바퀴 어디서 수업을 들었어 이 학원 아니고 다른 학원이고 어떤 다른 과정에서라도 한 바퀴를 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안 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잠깐 미루고 기본 과정을 보고 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40문항 나오기 때문에 국토기획법에서 12문제, 개발법 6, 정비법 6, 그 다음에 건축법 7, 주택법 7, 농지법 2문제잖아요. 여기서 내가 전략을 좀 잡아야 되는데 국토기획법하고 건축법 위주로 일단 전략을 잡은 후에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에서 3-4문제씩 플러스해서 알파로 올리려고 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잘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과정 체계도 강의 제가 볼 때는 한 3바퀴에서 4바퀴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들면 분명히 저는 까락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체계도를 달달해서 한 3, 4회 이상을 했다면 이제는 시험에 잘 나온 부분 있죠. 시잘부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해도 최소 50에서 60까지는 목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이론이 된 상태에서 내가 요약집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 그때는 체계도를 빨리 한 바퀴 돌리면 되는데 아마 이 강의가 한 8강 정도 될 거예요. 7, 8강 될 건데 이게 처음에는 1배속으로 정배속으로 듣지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는 이미 좀 들었던 거기 때문에 1.5배속 이 정도로 들으시면 한 5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바퀴 이상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서 제가 바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에 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우리 제일 먼저 국토기획법 배울 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이게 안 배운 사람이 갑자기 저걸 나오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옆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있었지.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 중에서 광역하고 기본하고 종합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근데 광역, 종합, 기본이 안 들어가면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들어가는 거는 입안에서 뭐죠? 결정.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다.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우리가 도시군 계획할 때 자 도시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특광, 특시, 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체계도 관련된 거고 우리가 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 밑에 시군구 이렇게 있듯이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입니다. 근데 얘는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라 얘는 A시하고 B시를 묶었어. 이걸 광역계획권이라 하고 광역계획권의 방향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요.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도지사인데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면 여기에 광역계획권의 방향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광역도시계획 하려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니까 무슨 조사? 기초조사. 근데 A시 한 개 도시의 방향 제시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초조사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으면 집행하는 계획도 집행에 따라 진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얘도 기초조사해야죠. 똑같죠. 근데 구속력이 없는 계획들은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니까 들어봐라 해서 들어보는 거 우리는 공청회랑 공람이 있는데 비구속적 계획은 듣고 끝내는 건데 구속력 있는 건 와서 열람시켜 준댔어요. 2가지는 공청회가 나와야 되고 공청회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주민 공람으로 바뀌어요. 주민 공람으로 바뀌고 요때 공청회 할 때 공람할 때 사람들이 다 안 오니까 지방의원 뽑아놨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하고 승인하면 보내는 겁니다. 항상 순서는 의협심이에요. 의협심.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수립권자가 보냈습니다. 그럼 협의 먼저 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 다음에 공고하면 끝나고 얘도 협의하고 심의 거쳐 의협심이니까 심의한 후에 승인하고 공고하면 끝나는데 얘는 입안권자가 보내면 다 뭐예요? 협의하고 심의 거친 후에 결정하고 나서 고시한다. 효력이 있는 것들은 고시라고 하고 효력이 없을 때는 공고하고 끝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고시할 때 내용이 내용이 많아. 용계 기도지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갔네 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겠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까지 5개를 용도 뭐라고 그러죠? 구역.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또는 정비하겠다 또는 개량하겠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관리 결정이 돼야죠. 그 다음에 도시로 만드는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사업. 요거 하려면 도시군관리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난개발 막겠다 해서 특정한 블록을 지정해서 입체적 계획을 짜는 지역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 짜야죠. 지구 단위 계획. 원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면 계획도 짜야 돼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 짜는 것까지. 요거까지를 이제 국토계획 법령상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여기까지가 계획으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 개발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국토의 계획 파트예요. 계획 짰으면 계획대로 뭐 해야 되죠? 이용해야지.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됐고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그에 따른 행위자이 나오겠죠. 그럼 그 지역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개념부터 할까요?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도, 관, 농. 자,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자, 다 써볼게요. 이쁘게 써볼까, 이거? 글씨가 좀 진하게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여서 도관, 농. 자, 도시지역은 또 4개로 나눴죠.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그리고 그 와중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주거지역은 요거는 흰색으로 쓸게요. 전일준에서 전형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에서 전일준.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중일유군. 공업지역도 전일준, 일준아, 전일준 그랬어요.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생자. 여기서 전용주거는 1종하고 2종으로, 일반주거는 1, 2, 3종으로 해서 총 4개의 용도, 도, 관, 농, 자. 4개 용도, 도시지역을 주상공록 4개, 관리지역은 보생계 3개. 4개에다가 3개 더하면 7개, 얘는 세분 안 되죠. 7에 8, 9. 그래서 9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총 세분하면 이게 16개, 17, 18, 19, 20, 21개에서 4, 9, 21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되 중복되지 아니하게 전국의 땅에 지정하겠다. 근데 지정하다 보면 지정을 못한 지역이 나와요. 그걸 우리 미지정이라고 해서 지정이 안 된 지역을 미지정, 세분이 안 된 걸 미세분. 도시지역에서 미세분된 지역도 있죠. 현재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규제를 좀 강하게 했다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현재는 도관농자 중에 지정이 안 됐다 그럼 가장 센 무슨 지역을 받고 자연환경 받고요. 미세분은 가장 센 보존관리 받고 주상공록 중에 가장 센 게 보존녹지죠. 그래서 보존녹지 지역에 행계자를 적용한다. 요거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해당 용도 지역의 정의,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요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그중에 건폐율 같은 경우는 우리 연습했듯이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해서 건폐율은 아직 못 외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체계도 강의 들으면서 난 건폐율 처음 듣는다. 그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전체 흐름 잡는데 세부적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 6, 6, 5, 7, 9, 8, 8, 7, 7, 7, 7 나머지 20, 계획관리 40 그리고 100부터 시작하죠. 100 50씩 더하면 돼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글자 500. 1500에서 200씩 빠진 데서 중심상업에서 200 빼면 1300, 1100, 900. 300부터 시작하는데 300, 350, 400. 이하는 다 이제 80인데 개발이 좀 가능한 생산녹지랑 자연녹지랑 계획관리만 뭐예요? 100. 나머지는 다 80. 그래서 도시 바깥은 20, 80, 20, 80, 20, 80, 20, 80인데 계획관리만 40, 100이다. 요거까지는 외우고 계신 상태에서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라는 거야. 그럼 입안하는 사람이 도시 관리하는 누구겠네? 원칙이? 도시 관리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이게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입안권자인데 그럼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도지사니까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면 되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니까 도지사가 돼. 이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그래? 대도시.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단 국장이 입안한 거는 국장이 결정하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입안했을 때는 결정도 누가 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해야 한다. 요거 하나 개정된 거 넣고요. 그 다음에 국장이 결정하는 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 본인이 입안한 거. 그 다음에 그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결정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만 국장이 지정한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장이 아니라 어느 분으로 바뀌어져?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해장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입안권자, 결정권자인데 요 입안한 사람이 관할 특강, 특특, 시군이니까 이 사람이 이 지역들을 다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지정했는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지구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지구는 지역 위에다가 중복하여 지정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지구라는 거는 지구, 용도 지구 몇 개겠네? 9개요. 9개. 그래서 여기는 고미, 방방치. 경방, 보치개로 할까요? 쓸게요. 경, 방, 보, 치, 개. 그리고
복덕방 가자. 그래서 복특방고라고 그래요. 복특방고. 그래서 여기 경관지구, 방제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세분이 돼요. 노란 색깔은. 근데 복합용도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 목적의 지구, 그리고 방화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9개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입까지 해서 5개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지정할 때 지역 위에다가 지구 지정하고 지역 지구 위에다가 구역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 중복이 가능한데 지역하고 지역만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지역,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면은 뭘로 쓰실래요? 상업으로 써야 되니까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여기 시에서 자 개발할 땅이라고 해서 도관농자로 나눠놨어요. 용도지역 나눠놓고 그걸로 안 되니까 여기 용도지구도 지정해놓고 용도지구도 지정했고 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도 지정을 했어요. 그럼 현재 이걸 지정해 놓은 상태인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여긴 도시지역인데 여긴 관리지역이에요. 근데 현재 도시 용지가 부족해서 여기 도로를 좀 깔아가지고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도로가 우리 무슨 시설이냐면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에요. 그럼 이 도시 A시 시장이 도시군간에 입안해서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여기 도로를 설치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짜서 결정이 됐어. 그럼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름을 바꿔 불러요. 이때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시설이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설치 정비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겠다. 그럼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에서 신도시 만드는 사업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구도시 됐던 거는 정비한다 해서 정비사업, 새로운 도시 만들겠다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공객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 그럼 사업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도시공객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에 있는 거야. 도시군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죠. 그럼 도시군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하는데 그럼 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뭐 하겠다면 기존에 여기 만약에 도시가 있으면 여기 땅에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 새로 신도시로 만들겠다 했어요. 신도시. 여기 건물들이 막 있는데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정비하겠다. 정비 사업하겠다. 여긴 도로 설치하겠다. 도시공객 시설. 도시공객 시설.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하려면 옆에다 쓸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도로가 결정이 됐어.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이 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인데 이미 이 계획에서 다 짰기 때문에 결정된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하는 시행자라고 해요. 그럼 여기 이 결정된 요 땅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시설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졌어. 사업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제 사업해도 좋다 들어가겠다.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 착수해야죠. 공사 착수. 착수해서 완료됐어요. 그걸 공사 완료라고 해요. 공사 완료되면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떠야 되잖아요. 우린 준공검사다. 준공검사.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이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이 상태로 끝난 건데 이게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새로 도시를 만들려고 산들 논을 깎아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 개발 사업 하는 거야. 도시 개발 사업. 그럼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개발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걸 동시에 지정하면서 개발 계획 짜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해요. 이 지정권자는 누구냐? 거꾸로 가면 돼요. 잘 따라오세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도시군을 결정했던 사람, 이 분이 결정권자가 즉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시도대장, 예외 국장. 국장만 지정하는 사유가 국중공들천. 우리 배웠던 거. 그럼 여기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 국장만 하는 사유가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을 때 공공기관이 제한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리고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같은 사람 뭐예요? 천재, 지변일 때. 요 사람이 하는 거야. 국장이 하는 거. 이 사람이 지금 하면서 누구 정해줘야죠, 이제? 시행자 정해줘야죠, 시행자. 그럼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봇이 났어요. 인가봇이 났어. 인가봇이 났으니까 사업 들어가야죠. 그럼 이제 공사에 착수하는데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로 개발을 할 건데 이 땅이 기존에 꾸불꾸불했던 이런 땅이었는데 이거 반듯하게 펴야 되는데 땅을 다 매입해서 하는 게 수용 방식, 소유자한테 나갔다가 들어와라. 교환해주는 형태가 환지 방식인데 이미 이 땅이 무슨 방식으로 가는 거죠? 수용해서 가는 거죠, 시행자가. 시행자가 수용해서 가는 거고 이것도 수용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절차가 똑같겠죠, 얘랑.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자 이제 공사에 수용해서 착수하고 완료되면 공사 완료라고 그래요. 공사 완료되면 그에 따라 준공 검사 받습니다. 준공 검사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 똑같네. 그죠? 수용 방식은 위에랑 똑같아. 근데 여기 환지 방식은 약간 다른 게 환지 방식은 A가 102번지 있다가 202번지로 가라. 302번지 가라. 이 계획을 짜줘야 되는데 그걸 환지 계획이라 합니다. 환지 계획 작성한 다음에 뭐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떨어지면 공사에 이제 착수하고 완료되면 공사 완료에 따라 와서 보라고 사람들한테 공람시킨 다음에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그래서 환지계에서 A는 102번지로 가세요. B는 202번지로 가세요. 이렇게 해놨죠. 그럼 이걸 짠 대로 이제 공사가 준공검사 마저 다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근데 공사 완료 공고했는데 현재 사람들이 현재 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세요라고 환지 처분해 줘야 돼요. 환지 처분하는 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도 확정시키겠다. 청산금 소유권 확정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절차인데 섞여 있으면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혼용 방식이라고 해요. 요까지가 도시개발 사업이고 자 구도시인데 이게 구도시 같은 경우는 정비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비 기본계획 짜야 돼요. 정비 기본계획이 짜져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 사업할 정비 계획을 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무슨 사업을 하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무슨 사업 나와야 돼?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은 개발 사업이 끝나고 30-40년이 지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나중에 하는 거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에서 방향 잡아주고 구체적인 정비계획 짜면 정비구역이 지정돼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겠네? 시행자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정비구역인데 기존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달동네에서 하는 거 주거환경, 못 살아, 극히열하. 주거환경 무슨 사업? 개선사업.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또는 상가 공장이 좀 많이 묻혀 있는데 열악하다. 그럼 이거는 재개발 사업 가야죠.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이 오래돼서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공동주택 질만 다시 올리겠다. 이거 뭐예요?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각각 다르고요. 이 시행자 중에서 이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종전에는 실시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에서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인가고시 나면 그때 잘 봐요. 여기 환지계획이라는 건 A가 갖고 있던 땅에서 나갔다가 100평을 50평으로 주는 제자리 환지예요. 그러니까 A야 너 어디 가, B 어디 가라 이렇게 짜주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다가 아파트로 바뀌어지면 나는 24평 갈래요, 32평 갈래요, 이걸 신청을 받아야 돼요. 얘는 분양 신청이라는 것 같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A는 24평, B는 32평, 이걸 짜는 거, 요거를 우리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요거 환지계획과 똑같이 A는 어디로, B는 어디로, A는 몇 평, B는 몇 평, 어디로, 이게 관리처분계획이 환지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고시가 났어요. 인가고시가 나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빨간 색깔을 쓸까? 인가고시 떨어지면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얘기는 철거 시작이니까 이때부터는 사용수익이 정지됐다가 공사에 착수하고 아파트 다져서 공사 완료됐습니다. 공사 완료에 따라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떠야 되죠. 근데 준공검사란 말을 똑같이 쓰면 또 도시개발사업과 단어가 유사하니까 여기는 준공인가라 하자. 단어만 바꿨어요. 준공인가 나면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처분하는 환지처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서 소유권 가져가세요 해서 소유권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이전고시 하면 그날 다음날 그래도 똑같이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환지처분 공고 나고 나서 14일 안에 환지 등기하는 건데, 얘는 지체 없이 분양 등기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날짜 다르고 등기할 때까지, 이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 못하죠? 타 등기는 제한되는데 얘는 지체 없이 못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14일에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거를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이게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고, 이 세 가지가 도시군계획 사업인데, 사업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래서 전부 다 시행자란 표현 쓰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얘는 사업시행계획으로 바뀐 것 뿐이고요. 환지계획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바뀌었는데 분양 신청을 받아야 작성하지만 얘는 자기 자리로 가는 게 원칙이라 분양 신청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으로 진행할 때 여기 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시행 방식 정하는 거 그 부분까지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현재 도시개발 정비 사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계 구역이라는 거는 난개발을 막아보겠다고 정부가 야 이거 도시지역하고 비도시로 나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에서 앞으로 개발할 때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과 필수적 지정 대상으로 나눠요. 자, 임의적이라는 건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개발할 땅,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개발할 땅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이 해제될 때, 녹지지역이 뭐로 바뀔 때, 주상공으로 바뀔 때, 그 밖에 ING 개발할 땅들은 지구단위계 구역 정할 수 있다. 근데 필수적 지정은 제가 외워달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 정택이 몇 살? 10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거나 현재는 녹지지역인데 30만 이상인데 주상공으로 바뀐대요. 그럼 이건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일 때랑 개발진흥지구 또는 관리지역 중에서 무슨 관리예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붙었을까요? 원래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요거 계획관리밖에 없잖아요. 요 계획관리 지역을 난개발 막아보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서 난개발 막으려고 했는데 개발을 진흥하겠대요. 개발진흥지구.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가 폐지되면서
뭔가 대체할 게 필요한 거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대체가 필요한 경우. 이런 지역 대상인데 얘네들은 일정한 조건, 이 조건을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건에 맞으면 지구 단위계 구역층 할 수 있어요. 그럼 지정하게 되면은 뭐가 좋은 거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최대 완화해 주겠다. 대신에 내 말 들어. 건폐율은 최대 150%까지 1.5배,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20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인데 여기서 완화해주는 대신에 너 내 말 들어라 해서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화 주는데 여기 내용 1, 2, 3, 4, 5, 6, 7, 8 해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짜라. 지구 단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지구 단위 할 때 요거 느낌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3년 안에 지구 단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되고 2번하고 4번 중에 기건이라고 해서 난개발의 주 원인은 뭐냐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건물만 많이 져서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건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뭐 예를 들어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짜야 된다. 요거 두 가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짜가지고 만약에 이 상태로 당신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란 행위 제한 뭐죠? 완화해 주겠다 해서 도시 지역일 때는 뭘 완화해 주겠다. 도시 외 지역에서는 요 범위까지밖에 없어요. 도시 지역에서 완화할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 예를 들어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 100%까지 완화해 주겠다라는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만 개발하세요. 그럼 난개발도 잡을 수 있고 입체적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지구 단위계 구역인데 여기서 이 용계 기도지 입중에서 주민은 입안을 못 해요. 주민은 입안을 못 하는데 현재 입안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한. 요번에 개정이 돼서 기지 산지였잖아요. 기지 산지 2부로 하나 추가됐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제한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개정됐어요. 그래서 기지 산지 입 돌아갔네 해서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 대체해 주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들어갔어. 제한하면 통보 45일 안에 해주고 부득이 하면 연장해서 30일이고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지구 단위계 입안돼서 제한돼서 결정이 딱 되면 결정이 되고 나서 5년 안에 착수해야 돼요. 5년 내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해서 계획 짜는 거는 3년, 입안을 제한해서 지정됐을 때 착수는 5년이다. 안 하면 그날에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는 그동안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이 많이 됐는데 기능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던 지역 중에 기능을 다시 살릴 만한 곳을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완화해서 기능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도시 재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이 계획 짜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해라.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지정하는 것들인데 그중에 용도구역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제일 잘 나오는 게 권한자라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하죠? 국장만 지정해요. 시가와는 시가와니까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 연계되면은 누가? 국장. 수사는 누구로 바뀌겠죠? 회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죠? 도시 거꾸로 뭐죠? 그쵸? 시도의사. 그래서 얘는 시도지사 대장. 지정권자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 얘는 수사는 회장이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옛날에는 국장만 하던 거였는데 지금은 시도지사 대장이 하되 예외 국장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권자가 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권자가 정한다. 그럼 이게 지정권자와 지정하는 내용이 된 거고요. 지정이 돼서 이쪽 진행하는데 용도지역에서 야 주거지역에서 일종 전용주거는 뭐야?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겠다예요. 편리한 주거환경이에요. 전용이란 말은 주택만지란 얘기니까 조용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양호해요. 그리고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고요. 근데 일반 주거는 편리한 목적이다 보니까
1, 2, 3으로 됐잖아. 그래서 1종은 4층이야.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이라 층수 제한이 없다. 편리한 기능 위주다까지만 알면 되고, 준주거는 주거 기능이 있는데 상업 업무 기능 추가한 거고요.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은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 업무 기능 확충, 일반 기능, 일반 상업 기능 확충, 유통 기능 증진, 근린 지역의 서비스 공급. 네, 전용 공업하고 일반 공업은 아셔야 돼요. 전용 공업은 공해성 공업 위주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위주로. 그리고 중공업은 공업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넣은 거죠. 그리고 녹지 지역 중에서는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보존 녹지. 농사라도 지세요라고 유보해 놓은 거 생산 녹지. 도시 지역에서 주상공의 용지가 좀 부족하면 풀겠다. 자연 녹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적 정하기 애매할 때 보존관리, 농림적으로 준하는 땅 생산관리, 도시적 편입 예상되는 거 계획관리.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 그럼 이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그런데 얘를 지정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이 결정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지정되는 특례가 하나 있고 결정고시로 보는 특례가 2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씩 살 붙이면 돼.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우리 용도지구가 9개인데 5개는 세분이 되고 4개는 세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경방보치기 할 때 경관지구는 자, 수, 자, 시, 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방제지구는 시방자,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호지구는 3개죠.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 중요시설물 보호, 생태계 보호. 취락지구는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있을 때에는 뭐라고 불러요? 집단취락. 제가 있는 내용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공부 한번 했던 사람들은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5개로 관산, 주, 복, 특.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복합용도로 다른 기능 집어넣는 거, 방화지구, 화지막자, 그리고 고도지구. 예전에 고도지구가 최고 고도도 있고 최저 고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최고 높이 제한만 해요. 최고 고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9개 용도 지구인데 중복해서 정할 수도 있고 지정했을 때 행위자는 거의 조례가 정하는데 조례가 아닌 거 4가지 외우는 게 있어요. 그 4가지 외우는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판수할 공간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예요. 이거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 때 잘 들려요. 그래서 용도지구 행위자는 원래 조례로 하는데 아닌 거 4개 외우자. 여기 첫 번째가 여기 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을 짜서 규제하고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로 해요.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최고 높이 50m 그게 행위자 아니야. 도시군관리계획 얘는 계획. 그리고 자연취락, 집단취락 중에서 자연취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인데 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댔죠.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개특법 받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하고 구역도 지역도 정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 기능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거를 용도구역이라고 하고 권한자는 외워두되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한다.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여기, 정비사업 여기,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정에 따른 계획은 3년 안에 짜야 됩니다. 여기서 인센티브 완화되는 것까지 세부 규정 들어가면 거의 중요한 거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일 때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짓는 사람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30개 미만일 때는 건축법에서 몇 개 미만이요? 30개 미만. 30개 이상 지면은 주택법으로 가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주체로 봐요. 그걸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 그럼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은 후에 착공 들어가겠죠? 공사에 착공, 시공하고 나서 공사에 착공.
착공한 다음에 공사 다 끝나고 만료가 됐어요. 그럼 나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 신청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 주체가 제가 500세대 건설 사업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건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해요. 승인이 나면 공사에 이제 착공 들어가야죠. 시공 바뀌었네. 착공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착공 신고하고 시공 들어갑니다. 그럼 저 쓸게요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사용 승인이라고 똑같이 쓰면 건축법에서 썼는지 주택법에서 썼는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사용 검사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누구한테 받냐? 그 지역 관할 특특 시군구한테 받고 예외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할 때에는 특광에게 받아라. 그리고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하는 건데 공장의 경우는 3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이 시, 도지사, 대장이고 예외가 국장으로 돼 있어요. 권한자가 높은 사람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얘는 5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얘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취소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인데 얘는 반드시 허가 취소해요. 그리고 착공했고 시공했는데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 필증 주면 되고 사용검사는 주택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하고 보름 주죠. 보름 15일. 15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사용검사 필증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하는 거지. 유지관리. 얘도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진행되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살 붙이는 거죠. 건축주가 허가받을 때 있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뭐 하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게 있고요. 사업 주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대지 조성 사업자도 있고 주택 건설 사업자도 있는데 몇 개 이상 질 때죠? 30개. 그래서 30호 30세대 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할 때에는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통보 60일 안에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5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안 하면 요거는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는데 여기는 허가권자가 그대로 사용 승인권자가 돼요. 근데 여기는 원칙이 시군구가 검사합니다. 시군구. 누구한테 위임한 거냐면 시도의사가 시군구한테 위임했고 국장이 한 경우에만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게 돼 있어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게 건축 절차, 여기는 주택 건설 사업 절차예요. 그럼 현재 사업이 세 가지, 그리고 건축이 우리가 건물 짓는 게 공익사업은 아니죠. 근데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이면은 수용 권한 줘야 되는데 수용이 가능한 시기가 다 달라요. 여기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실시계 인가호시 받을 때,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하고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이때 안 주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 세부 목록이라고 있어요. 세목을 뭐 한 때? 고시한 때 이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보겠다. 그리고 정비법은 사업계획 인가 받았을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받았을 때, 그리고 주택법은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공법에서 공치법상 사업 인정이 간주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결 시험 기간이 전부 다 1년이 아니라 얘네들 전부 다 사업 시행 기간까지,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이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비교한 거죠. 자, 이제 농지 가세요. 농지.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는 농사 4번 찍으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4번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농사.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4번 찍으세요. 나는 농지법이 너무 재밌어서 다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일단 하나는 4번 찍 때 농지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는 누가 할 거야, 어떻게 이용할 거야, 그 다음에 보존할 거야인데 소유 파트에서 제일 나오는 게 경자 유전입니다. 즉 밭갈경 농자야. 밭 가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서 이 예외는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이런 거 몇 번 반복할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예. 뭐 국가 지자체 상속 8년 체험 영농 뭐 이런 거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농지증은 누구한테 받냐면 시구 읍면자, 시구 읍면자. 몇 명이죠? 4명. 그래서 발급 신청하면 4일 안에 해주는데 이 농지증을 발급받는 게 원칙인데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농업인은 받아야죠. 농업인 등은 받아야 되는데 여기 경자 유전의 원칙에 예외인 사람들은 농지증을 발급 안 받는데 그중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체학 허신 1500 영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농지증은 발급은 받는데 경영하는 게 아니라서 경영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험영농, 학교, 농지전용 허가 신고, 1500 미만의 개발농지, 영역요건 분리농지, 공공토지, 비축토지는 농지증은 발급은 받되 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한 문제로 되게 잘 냈었어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했으면 소유했으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 사유라고 해서 처분해야 된다 그랬는데 의무기간을 1년 줍니다.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6개월 봐준다. 6개월 안에 처분해라 라고 처분 명령 때려요.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고 나서 처분 사유에 해당돼서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안 하면 요거 한 번 더 처분을 하고 명령 때려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토지가액의 20%를 1년에 1회씩 반복 부과 징수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겁이 나면 요 사이에 내 땅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한테다가 매수 청구하면 얘는 나쁜 놈이거든요. 이용 안 했던. 그래서 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되 실거래가가 낮으면 낮은 거로 매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수 청구. 그리고 이게 소유 파트인데 이용 파트에서는 혹시라도 나오면 대리경작 제도라고 나와요. 대리경작 제도 그리고 임대차, 농지 임대차. 그다음에 보전 파트에서는 농지 외로 쓰는 걸 농지 전용 허가라고 하고요. 허가. 이게 경미한 사항이면 농지 전용 뭐예요? 신고. 행정청끼리 하면 농지 전용 협의합니다. 그럼 이걸 농지 전용 허가랑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원칙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면적에 따라 위임해놨다. 그리고 잘 나오는 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홍지역이라고 해서 홍시,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시도농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농장에 승인받았지 하면 얘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환경을 보호한다 해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져요. 규제는 진흥구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진흥구역, 보호구역 구분하되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그대로 보호구역에서 가능한데 플러스 알파 돼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보호구역이 좀 더 낫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상공은 안 돼요.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주상공을 제외한 여기를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의 녹지는 안 돼요. 특별시의 녹지를 제외한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심의 거쳐서 승인받았지 하면 진흥구역, 보호구역 행위 제한 어디가 더 세요? 진흥구역. 근데 마침 내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걸칠 수 있죠. 걸치게 되면 센 데 들어가는 게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약한 거 적용하게 해주겠다. 진흥지역 안과 밖에 걸쳤어요. 그럼 진흥지역 안이 세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게 330제곱미터 이하면 바깥의 걸로 완화시켜 주겠다. 까지가 농지법에서 나오는 거고 용어정의 나오면 농업인, 농지정의랑 농업인 정의가 제일 잘 나와요.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거나 또는 현재 단연생식물 재배하면 농지다. 다만 지목이 아닌데 3년 미만 농사지면 농지 아니다.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지면 농지 아니다.
초지가 뭐죠? 초지.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거 정의할 때 나오고요. 농업인 같은 경우는 조건에 맞는지 딱 보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으로 본다. 이게 이제 농지예요. 그래서 국토개혁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그다음에 농지법인데 그 중에 용어 정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건축법하고요. 주택법.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용어 정의가 제일 잘 나와.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 이 용어 중에 건축법에서는 건축, 대선 구분하는 거, 지하층,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이게 제일 잘 나오고 그 최근에 들어간 게 고층이냐 초고층이냐 구분하는 거까지만 아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 정의 맞춰요. 주요 구조부 4개 바보지주라고 했던 거.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 구분한 다음에 주택의 분류 있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 그리고 국민주택의 분류,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리고 공구, 그리고 부대 복리시설하고 간선시설 구분하는 거, 요거 위주로 되게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2문제, 여기서 2문제, 4문제 획득하는 거고, 절차상에서 한두 문제씩 나오고, 권한자 관련돼서 나오겠죠. 그렇게 공부하시고, 농지법은 4번인데, 공부 좀 할 거는 소유 파트, 요 파트만 한번 저한테 요약집이나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권한자, 제일 싫어하는 거, 숫자. 권한자 싫어하죠, 당연히. 숫자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효과. 그래서 권한자는 제가 따로 표로 한 장 만들어서 저는 암기 노트 드릴 거예요. 암기 노트 드릴 거고, 숫자도 같이 암기 노트 드릴 거고, 효과는 공부를 여러 번 하면서 읽어두면 비슷한 거 있어요. 비교. 그래서 비교 노트라고 해서 제가 따로 만들게, 암기 노트랑 비교 노트가 나오면 요거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살 붙여가면서 넣으면 되는데, 여기 체계도 특강 있었잖아요. 여기 맨 앞부분이 내용이 첫 번째 양이 이거예요. 자, 이게 세로로 쓴 건데 저기 맨 왼쪽으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여기 국토기본법 밑에 광역도시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수립, 협의하고 심의 거치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는 별도로 따로 공부할 건데 너무 양이 많아서 안 쓴 거예요. 이 칠판이 이렇게 크면 내가 다 쓰겠지. 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판소하는 거 뭐 1시간이면 다 쓰는데,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이방권자랑 결정권자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적 개발행위에서 용계 기도지 써있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도시공개획 사업 3가지. 1페이지에.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할 때 도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실시계획 나오기 전까지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지목이 대인 사람이야. 대인 사람이면 무슨 청구하면 되죠? 매수 청구.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할 거냐? 특광, 특특, 시군에게 하는데, 요 지도에 요 도로에 있는 거 요 땅인 거예요. 이걸로 하나 집어넣어놨는데 판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 지급 가능한데 남은 기간이 실효가 2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내 상환하되 은행 이자율보다 높게 주겠다. 대신에 원칙은 현금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동산인데 비업무용이거나 또는 예를 들어 부재 부동산이다. 3천만 원은 현금을 주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도시공개 시설 결정 해제는 참고 규정으로 이제 개정돼서 제가 넣은 거고요. 바로 오른쪽에 이제 현관편으로 도시공개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여기 있죠. 맨 마지막에 주택 건설 사업인데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은 때,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사업시행계 인가고시 받은 때,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공지법상 사업인정 받은 거로 본다 해서 그 맨 끝에 화살표가 공지법상 사업인정 간주라고 돼 있죠. 네. 그거까지 가 있는 거 총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맨 오른쪽 가시면 용도지구,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특례 규정들을 넣어놨는데 여기까지 쓸 칸이 없어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요 전체적인 내용 흐름에다가 이제부터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암기가 돼요.
개별적인 거 막 암기하다가 붙이려면 되게 어려운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쑥 정리한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요 3페이지부터는요. 3페이지부터는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칠판에다가 우리 이제 VCR 띄워놓고 요 내용 중에서 외워야 될 거 넣었다 뺐다 하면서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2페이지까지가 이제 각 법별로 한 장씩, 좀 많은 양이 많은 건 2장씩 해가지고 12페이지로 요약을 해놓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갖고 다니면서 자주 보시고 프린트가 안 되면 뭐 사진 찍어서 그냥 확대해서 보고 좀 이따가 다시 보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40분 동안 설명드린 거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사업 관련된 거랑 비교해야 될 것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이제 세부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